청와대에서 여야 사당 대표하고 저녁 만찬을 겸한 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대화들을 보면은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정치보복으로 보여지는 과거 사건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지양해달라. 저도 정치보복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치보복은 단호히 반대한다. 이전 정부에 대한 기획사정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냐면은 주호영이 정치보복 당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친이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 20대 총선 때 그 공천 배제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걸 자기는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적폐청사는 개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고 과거의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정치적 논란들은 이 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처벌인데 왜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확실하게 나온 겁니다. 네. 내가 이걸 주도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문장인 건데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적폐청사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좀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은 좀 더 강력했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냥 들어선 정부가 아니에요. 헌정이 중단된 사태,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국민적 염원이었습니다. 당시 90%가 넘었죠. 적폐를 청산하라. 그런데 그 적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라. 이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불만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주호영이 뭐라고 했냐면 기획보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정치기획보복.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적폐청산을 빠져나가 볼까 또는 적폐청산 피해 볼까 적폐청산을 막아 볼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답변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종합기획을 해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범죄를 덮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컨트롤 할까요? 기획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속에다 실현했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명박이 아까 발표했던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적폐를 청산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똑같이 할 거냐? 그러면 정말 니네들이 생각한 대로 청와대에서 기획해서 야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정말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이유고 국정원과 사법부에 있어서 자체적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놔뒀더니 스스로 국방부와 사법부와 국정원이 나 이렇게 반성하고 조사받고 징벌받고 개혁하랍니다라고 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하지 말라고 조릅니까?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사법부하고 얘기할 일이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다. 가서 대법원장 바지가랑이 잡고 봐달라고 사정을 했으면 했지. 왜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헛소리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는 언론들이 정치보복이다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이 빌미를 만드냐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이런 프레임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무슨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해. 이런 지시도 하고 오다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시각은 딱 이런 정도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해가지고 지금 MB 수사, 국정원 수사, 원세훈 수사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 수준이 그런 거라고. 수준이. 아니 국방부가 담당자가 양심 선언했는데 그 수사하지 마라 그래요 대통령이. 야 그래 수사하지 마 덮어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가 이명박에 끝까지 졸서고 있다가 박근혜한테 밑보여가지고 공천 못 받은 걸 정치보복이래. 이건 정치하고 전혀 무관한 거고요. 적폐청산은 사법 영역입니다. 사법 영역이고 헌법 위반 영역이거든요. 분명히 상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으로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했다는 게 녹취록이 다 나왔는데 어떻게 수사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지시합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일단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드높인 놈이 하나 있어. 근데 이걸 조져버리고 싶어. 한번 털어봐 했는데 뭔가 좀 미심적인 사건이 나왔어.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나 증거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까지 장악을 한 다음에 사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억울한 옥살이 비슷한 거를 해. 그렇죠. 징역을 선고받고. 근데 나중에 그게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져. 이런 게 정치보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일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5대 인사 원칙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세부 세칙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인수위가 없어서 착오도 좀 있었다. 조각이 끝나면 인사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조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게 마련되면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성진 같은 사람을 왜 저렇게 임명하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좀 꽤 많이 있었고 뉴라이트가 뭐니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국정이라고 하는 게 어쨌건 책임은 책임이지.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구석이 있구나. 그리고 인사 시스템 같은 것도요. 인수위 없이 만들어지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막 열심히 막 하면 막 다 될 것 같지만 너무나 방대한 걸 다루다 보면 일종의 나온 실수 같은 거다. 이해해달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완벽한 상태로 청와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을 잡아본 지도 10년 정도 된 세력 중에 일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중요한 건 이런 거라고 봅니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만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성진 후보자 이런 분들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인사도 나오지만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후보자들 중에 박성진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이명박이 책임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확히 만들어 놓은 인사 풀 시스템을 폐지한 게 바로 이명박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끝났을 때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던 인력 풀에 대한 시스템 유지 발전이 됐더라면 이 당사자들도 고시의 꿈을 풍운의 꿈을 안고 고시 합격해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다 보면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될 기회를 이명박이 놓쳤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명박이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저도 지나고 보니까 4개월 지났더라고요. 대통령 임기. 4개월 동안 온갖 핵인이 무슨 싸드니 여기에 시달리다가 이제 지금 국내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이 사람들의 인적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비리가 있는 것인지 아예 자체가 추천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된다면 안정적인 인사가 단행될 거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자,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이야기도 있었죠. 노동 양대 지침 폐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옥에 있다. 이렇게 실제로는 반말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눈에 밟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픈 부분인데 노동 양대 지침 폐기는 뭐 최근에 완전히 확정돼서 예. 노동계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네. 없애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해 보신 분. 만약에 한상균 위원장을 파면할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극우 세력들하고 이념적 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측면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최고의 언어를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눈에 맞아요. 밟힌다는 말은요. 민주노총에 던지는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의미를 다르게 분석하면 저도 마음 같아서는 지금 똑같다. 바로 선방하고 싶습니다예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폐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주말이면 주말마다 박근혜 탄핵 무효 뭐 흑방 이런 집회하고 이명박 쪽에서는 이명박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정치 보복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런 게 있어요. 미리 그들이 정권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악마화 시켜버린 대상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민주 진보 쪽에도 일부는 걔들 빨갱이들 뭐 국가 전복 세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빼내기 시작하면 일단 형평성 문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박근혜 석방하라. 최근에 다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박근혜 석방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걸려 있는 데다가 맞물려 있는 급속하게 그들이 결집하는 것에 결집하는. 대한 걱정이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약간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내 속마음 같으면 정말 빼내주고 싶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시기를 보고 있다까지 저는 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저희 이제 이 위원장님이시고 신비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의 죄목이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2차 민중총궐기를 기획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지시했다라는 건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 지시한 적도 없고 민중총궐기는
앞서서 말하겠지만 민주노총이 전면에 나서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사실은 국민들이 분노가 직결되고 있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야 돌 던져 한다고 던집니까? 국민들이 수준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화를 시킨 거잖아요. 저들이 누군가는 하나를 대상화시켜서 민중총궐기의 열기를 한번 꺾어보겠다고 해서 온갖 쇼와 경찰과 짜고 쇼를 해서 경찰에 끌어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민중총궐기를 한번 못하게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탄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들어가 있고 또 형량도 너무 황당한 형량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긴 하나 대통령이 눈에 밟힌다는데 저도 이제 눈물 날라 그러네 진짜.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은 저는 사실은 두 분하고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민주주의자거든요. 그리고 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하시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모순된 부분이 대통령의 사면권이에요. 삼권 분립이 완성되어 있는 시스템하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대통령이 번복한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겪어왔지만 이명박근혜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 사면권으로 재벌 총수들 풀어주고 자기네 편 애들 그냥 대충 풀어주고 이랬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고 보아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대통령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갖고 있는 이 사면권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아주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도 그렇죠. 있어요. 보유 기간이 얼마나 안 남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예측하기에는 우리가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대통령이 직권으로 사면을 하던 것을 아마 그 관례를 이번에는 없애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면을 법률적으로 어쨌든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태원 사면하면서 돈 받아 처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과거 대통령이 그 짓들을 했죠. 근데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면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또 저들이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면권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적폐 세력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방식이 있거든요. 법무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제안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했을 때 이걸 심의하는 기관을 두고 그 심의한 기관에서 통과가 되면 사면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좀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예. 예. 반성하고 조사받고 징벌받고 개혁하랍니다라고 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하지 말라고 조릅니까?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사법부하고 얘기할 일이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할 일이 아니다. 가서 대법원장 바지가랑이 잡고 봐달라고 사정을 했으면 했지. 왜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헛소리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는 언론들이 정치보복이다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도록 이 빌미를 만드냐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이런 프레임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무슨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해 이런 지시도 하고 오다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시각은 딱 이런 정도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해가지고 지금 MB 수사, 국정원 수사, 원세훈 수사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 네. 수준이 그런 거라고. 수준이. 아니 국방부가 담당자가 양심 선언했는데 그 수사하지 마라 그래요 대통령이. 야 그래 수사하지 마 덮어.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가 이명박에 끝까지 졸서고 있다가 박근혜한테 밑보여가지고 공천 못 받은 걸 정치보복이래. 이건 정치하고 전혀 무관한 거고 적폐청산은 사법 영역입니다. 사법 영역이고 헌법 위반 영역이거든요. 분명히 상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으로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는 게 녹취록이 다 나왔는데 어떻게 수사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지시합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일단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드높인 놈이 하나 있어. 근데 이걸 조져버리고 싶어. 한번 털어봐 했는데 뭔가 좀 미심적인 사건이 나왔어.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나 증거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까지 장악을 한 다음에 사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억울한 옥살이 비슷한 거를 해. 그렇죠. 징역을 선고받고. 근데 나중에 그게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져. 이런 게 정치보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일부 인사가 국민 청와대에서
여야 사당 대표하고 저녁 만찬을 겸한 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대화들을 보면은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 이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정치보복으로 보여지는 과거 사건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지양해달라. 저도 정치보복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치보복은 단호히 반대한다. 이전 정부에 대한 기획사정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냐면은 주호영이 정치보복 당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친이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 20대 총선 때 그 공천 배제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걸 자기는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적폐청사는 개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고 과거의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정치적 논란들은 이 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처벌인데 왜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느냐 이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확실하게 나온 겁니다. 네. 내가 이걸 주도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문장인 건데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적폐청사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좀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은 좀 더 강력했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그냥 들어선 정부가 아니에요. 헌정이 중단된 사태,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국민적 염원이었습니다. 당시 90%가 넘었죠. 적폐를 청산하라. 그런데 그 적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라. 이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불만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주호영이 뭐라고 했냐면 기획보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정치기획보복.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적폐청산을 빠져나가 볼까 또는 적폐청산 피해 볼까 적폐청산을 막아 볼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답변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종합기획을 해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범죄를 덮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컨트롤 할까요? 기획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속이 다 실현했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명박이 아까 발표했던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적폐를 청산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똑같이 할 거냐? 그러면 정말 니네들이 생각한 대로 청와대에서 기획해서 야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정말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이유고 국정원과 사법부에 있어서 자체적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놔뒀더니 스스로 국방부와 사법부와 국정원이 나 이렇게